가을이 깊어졌다. 길가에 커다란 포플러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이 한번 스치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길 위를 덮었다. 그 위를 사나는 하루에 2번 같은 걸음으로 오갔다. 낯익은 풍경, 익숙한 바람, 반복되는 하루.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다. 등굣길. 같은 시간, 같은 구간에서 마주치는 여학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다. 비슷한 시각에 비슷한 속도로 걷는다는 사실만으로 눈에 머무르기 시작한 그녀. 다음 날도 여전히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머리카락, 교복 위에 느슨히 걸친 베이지색 가디건, 그리고 조용한 걸음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 사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색한 표정을 감추느라 온몸이 긴장되었다. 그냥 피하는 게 낫겠다. 며칠 전부터 사나는 일부러 포플러 나무길 대신 반대편 골목길로 걸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쓸쓸한 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길.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 역시 어느샌가 그 길로 걷고 있었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속도, 여전히 조용한 발걸음. 이젠 우연이라고 믿기엔 너무 정확했다. 사나는 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설마 일부러? 가슴 어딘가가 툭 하고 울렸다. 아니라고,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다음 날엔 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녀가 또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조용히 마주쳤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웃었다. 가볍게,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사나는 어쩔 줄 몰라 눈을 피했지만 귓불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지만 가을은 그렇게 사나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물들이고 있었다. 주인집 아저씨는 시내버스 기사였다. 새벽이면 부스스한 머리로 작업복을 챙겨 입고 저녁이면 지친 어깨를 끌며 돌아왔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눈엔 그 삶이 멋져 보였다. 버스기사가 삥땅 좀 치면 월급보다 더 벌지. 좋겠다. 안내양이 눈 감아주면 장땡이지 뭐. 그런 말들이 골목 어귀에서, 빨래 넣는 아주머니들의 입에서, 막걸리 한 잔 곁들인 저녁 공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버스기사는 돈을 꽤 버는 직업이라는 것. 그래서 괜히 멋있어 보였다. 커다란 차를 몰고 도시의 길을 가로지르는 뒷모습. 삐끗한 모자를 눌러쓰고 커다란 핸들을 단단히 잡는 두 손. 어린 마음엔 그것이 어른의 위엄처럼 느껴졌다. 나도 커서 저런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밤마다 아저씨는 말없이 들어와 소파에 몸을 털썩 내던졌다. 손등은 까칠했고 눈가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걸 보고 있자면 또 모르겠다. 버스는 분명 크지만 그 삶은 좁은 운전석 안에 갇혀 있는 듯 보였다. 또다시 주판 시간이 시작됐다. 교탁 앞에 앉은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사멸 4번, 사나. 5문제 중 5문제 모두 정답. 아주 좋아.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뒤쪽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다. 사나는 조용히 웃으며 주판을 내려놓았다. 손끝에 남은 진동이 아직도 뿌듯했다. 그 옆자리, 민혁은 오늘따라 이상하게 조용했다. 초반엔 반에서 가장 잘 나가던 주판왕이었지만 최근엔 실력이 제자리 걸음이었다.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연필만 굴리던 민혁이 입을 열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잘하냐? 학원 다니냐? 사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연습했지. 뭐든 손에 익으니까 속도가 붙더라. 민혁은 고개를 긁적였다. 난 초반에 좀 하다가 지금은 잘 안 늘어. 손이 느린가? 사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판은 운동신경만으론 안 돼. 머리도 써야 해. 뭐야, 나보고 머리 나쁘단 거냐? 민혁이 억지로 웃어 보였고 사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건 너 마음대로 받아들여.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민혁이 쿡 찔러 말했다. 좋아, 다음 시험 때 누가 더 잘하나 보자. 진 사람이 빵 사기. 콜. 사나는 눈을 반짝이며 손을 내밀었다. 두 손이 툭 부딪혔다. 교실 창밖엔 여전히 낙엽이 흩날렸고 사나의 마음속엔 자신감이라는 햇살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사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을 나섰다.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걱정한 대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채 허둥지둥 달려나온 사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발목으로 튀는 물방울이 옷을 적셔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쏟아질 것 같은 하늘, 젖어가는 어깨, 그리고 그저 지각만은 면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저기, 익숙한 목소리가 비를 가르며 들려왔다. 사나는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였다. 비에 젖지 않은 단정한 머리칼, 야른 베이지색 우산, 그리고 조심스러운 눈빛. 그녀는 한쪽으로 우산을 기울이며 말했다. 같이 쓸래요? 사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 옆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 사이로 작은 우산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다. 잠시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이 우산 위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듯 흘렀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자주 마주쳤죠? 사나는 쑥스럽게 웃었다. 응. 그래서 일부러 반대쪽 길로 다녔어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랬구나. 그래서 나도 따라갔는데. 사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딘가 허를 찔린 듯한 기분, 그리고 이상하게 따뜻한 가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 박수연이야. 1학년 3반. 사나도 따라 말했다. 나는 김사나. 같은 반은 아니네. 알아요. 이름. 그녀가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다. 진짜. 사나가 놀란 듯 되묻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판 잘하잖아요. 발표할 때 들었어요. 사나는 괜히 발걸음을 빠르게 내디뎠다. 조금은 민망하고 또 조금은 뿌듯했다. 어쩐지 한기가 가시고 우산 안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사나의 마음속 어딘가는 조용히 맑아지고 있었다. 그날 작은 우산 아래에서 그녀와 나란히 걷던 순간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수연은 말이 없었지만 가까이서 풍겨오던 은은한 우윳빛 향기에 사나는 숨을 삼켰다. 비 냄새에 섞여 퍼지던 그 향은 어쩐지 아련했고 동시에 정신을 흐트러뜨릴 만큼 달콤했다. 작은 어깨가 스칠듯 말듯 두 걸음이 나란히 이어질 때마다 사나의 가슴은 조용히 파동을 그렸다. 말 한마디 없이 걸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끝없이 무언가가 말을 걸었다. 지금 이 공기 속에 내가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너무도 선명해 두려워지는 감정. 그날 이후였다. 사나의 아침이 달라졌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먼저 뛰었다. 세수도 대충, 밥도 뜨기 전에 교복부터 입었다. 운동화를 꿰는 손이 바빠졌고 머리 위로 흩날리는 포플러. 나뭇잎조차 반가운 배경처럼 느껴졌다. 등굣길은 이제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수연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그 길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누구보다 일찍 걷고 싶었고 또 너무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 건 아닐까 두근거리기도 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도 사나는 늘 우산을 가방에 넣고 다녔다. 비가 내릴 확률은 0%였지만 그녀와 다시 그 우산 아래서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 확률을 100%로 바꿔놓았다. 사나의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